안녕하십니까. 한국에질랜드 테크놀로지스 과학기술 심포지엄 금일의 마지막 세션인 제약시장의 유전 독성 불순물 규제 업데이트 및 분석 솔루션 소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션 시작 전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 후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 중 언제든 편하게 하기 Q&A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에질런트 ACMS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임주원 차장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될 한국 에이즐런트 임주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작년부터 제약시장에서 이슈화가 된 제네톡식 임퓨리티,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레귤레이션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슈되고 있는 유전 독성 불순물 중에 하나인 나이트로사민, NDMA류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시장에서 불순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발생될 수 있고 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시장에서의 불순물이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에서 원하지 않는 케미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퓨리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금속 불순물, 잔류용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임퓨리티들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을까요? 원료의약품의 합생 과정 또는 완제의약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API,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내재적 불안정성, 화합물에 대한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순물이 활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완제약품의 개발 과정 중에 부영제가 첨가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영제들 때문에 API와 상호 인터랙션에 따라서 불순물이 생성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용기 또는 포장재에서 API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임퓨리티들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extractable and leachabl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관리가 되어져야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의약품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양은 최종 환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은 최종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따라서 불순물에 대한 확인, 정성, 정량 및 관리는 약물 개발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퓨리티 분석 과정에 대한 각각의 임퓨리티들에 대해서 규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순물은 확인, 정성, 정량 또는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임퓨리티에 대한 ICH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유기 불순물들 같은 경우는 ICH Q3A에 대한 원료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고요. Q3B에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잔류용매 불순물 같은 경우는 ICH Q3C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불순물 같은 경우는 ICH Q3D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전 독성 불순물은 아주 낮은 농도 또한 독성이 좀 더 강할 수 있던 그런 불순물들이기 때문에 ICH M7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 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ICH Q3A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1일 최대 복용량이 2g 이하인 그런 화합물에 대한 약물 중에서는 보고 수준이 0.05%, 그 다음에 구조 확인 수준은 0.10%, 그 다음에 독성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0.15% 이상에 대한 화합물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독성 불순물은 일반적인 임퓨리티보다 훨씬 더 낮게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성학적에서 말씀드리는 독성학적 역치,
TTC 기반을 따라가면 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복용해야지만 안정하다라는 독성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하루에 1g 복용 제제 같은 경우는 제네톡식 임퓨리티,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1.5 ppm입니다. 또한 100mg 제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임퓨리티는 15 ppm 수준으로 TTC 기반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독성 불순물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독성이란 사람의 인체 또는 기관 등에서 유전물질의 양이나 구조의 영구적인 전달 가능을 변화시키는 그런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체 내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유전독성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뮤테이션,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제들을 뮤타젠, 돌연변이 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네톡식 임퓨리티와 뮤테제네시티, 유전 독성을 일으키는 것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상호 교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제네톡식 임퓨리티나 뮤타제니시티 같은 DNA에 손상을 주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결국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칼시노제네시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전 독성 불순물 같은 경우는 최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불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CH-M7에 관련된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분류, 클래스 1부터 클래스 5까지에 대한 분류를 나눠줬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독성이 높은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발암성 및 변이원성이 확인된 물질을 뜻합니다. 이런 발암성 및 변이원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물질 같은 경우는 독성 실험의 결과에서 물질별 관리 기준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암성은 미확인됐지만 변이원성은 확인된 물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성학적 역치, TTC 기반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변이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경고 구조가 있는데요. 이 경고 구조는 뒷장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변이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고 구조에 대해서는 클래스 3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클래스 3를 분류했을 때에 대해서 좀 더 TTC 기반을 활용하거나 혹은 박테리아 실험,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얘가 유전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판별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경우에 유전 독성이 없다라는 음성 반응이 나오면 클래스 5로 내려가서 일반적인 불순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되고 다음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클래스 2로 올라가서 TTC 기반에 근거해서 관리가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변이원성을 나타내는 경고 구조가 있지만 주성분, 합성, 중간체 등과 동일한 구조 실험을 통해 중성분, 합성, 중간체 변이성이 없음을 확인된 물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기화합물의 가이드라인 따라 ICH Q3A, Q3B에 따라서 일반적인 임퓨리티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5A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변이원성 경고 구조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변이원성이나 발암성이 없는 증명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도 클래스 4와 마찬가지로 ICH Q3A, Q3B에 따라서 일반적인 임퓨리티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1부터 클래스 5까지 ICH M7에 대한 유전 독성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클래스 3에서 유전 독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경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고 구조들이 있는데요. 경고 구조에는 화합물질의 발암성 및 돌연변이 성질에 관련된 분자 하위 구조 또는 반응성 그룹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돌연변이의 유발 및 발암성 화합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위한 일련의 긴 연구의 일종의 코디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고 구조의 식별은 메커니즘 이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 평가 측면에서도 모두 큰 가치를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왼쪽에 보시는 이런 구조들이 경고 구조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제약 시장에서 이런 약물에 대해서 이런 구조, 펑셔널 그룹이 있다면 유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경고 구조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ICH M7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규제에 대한 유전 독성 불순물에 관련돼서 작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약품 유전 독성 또는 발암 불순물 및 금속 불순물에 대한 안정성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이라고 해서 제7조에 개정이 되었고요. 이 내용은 작년 3월 29일에 개정이 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용을 살펴보면 원료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체, 유언물질 및 분해 생성물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기전, 전문가적인 경험 규칙에 기반 혹은 통계 기반을 가진 두 종의 이상의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다들 아시겠지만 QSAR이라는 큐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전 독성이 있는지를 판별하거나 또는 복귀 돌연변이 실험, 얘는 AMS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복귀 돌연 시험 자료를 통해서 유전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별을 하고 이렇게 판별한 결과 유전 독성 또는 발암성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발암 위해의 10만 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완제의약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제의약품은 장기보존 시험, 가속시험, 광가옥시험 등 안정성 시험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분해 생성물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고 해서 앞서 원료의약품과 동일하게 독성 예측 프로그램, 큐사라는 프로그램 또는 복귀 돌연변이 시험을 통해서 유전 독성을 판별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 독성이 판별된 경우에는 발암 위에 10만 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게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개정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그 관련된 내용의 작년 11월에 식약처 보건복지부 보도 합동으로 관련된 대책 발표를 냈는데요. 대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이슈화가 됐던 원료약품의 NDMA 등 발생 가능성 평가 시험 업체 자체 실시를 지시를 했고요. 또 위궤양 치료제인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서 원료의약품 중 완제의약품 중 93품목 중 13품목에 대한 잠정관리 기준 미량 초과하여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정지를 시켰고요. 여기서 또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NDMA 등 불순물에 대하여 업체 자체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발생 가능성 평가는 올 5월까지였고요. 시험 검사는 2021년 5월 기한까지 자체 실시를 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만 그런 지금 사항들이 지금 발생 가능성 평가에 대한 보고는 벌써 지난 시점이고요. 시험 검사는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MDMA 발생 가능성 평가 연기는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NDMA 등 불순물의 가능성 발생 평가는 2020년 5월까지였지만 2020년 12월 30일 올해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고요. 시험 검사 결과 보고는 제출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4월에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내용 사항이 연기가 됐고 발생 가능성 평가가 연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식약처에서
나이트로사민 관련한 다양한 시험법이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개된 시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8년도 7월에 발사탄에서 NDMA 이슈가 됐죠. 그래서 관련된 시험법은 GC 싱글매스로 관련돼서 NDMA를 분석하는 분석법이 공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도 10월에 사르탄류, 6종에 대한 사르탄류 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NDMA, NDEA까지 검출할 수 있는 LC 매스매스 방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라니티딘에서의 NDMA에 대해서 원료약품, 완제약품에 관해서 관련된 시험법이 2019년도 10월에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니자티딘도 마찬가지로 11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LCMS 분석법으로는 2019년도 12월에 11종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이 사르탄류에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량 시험법이 공개가 됐고요. 제일 최근 시험은 올 초죠. 2020년도 1월에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에 대해서 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 검출 방법을 GC 매스매스법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총 GC로 관련된 분석법은 2개, LC 매스매스 관련된 분석법은 총 4개가 공개 대응을 다들 아시겠지만 공개가 되었고요. 이 공개에 대한 시험법들은 뒤에서 더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적인 글로벌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됐던 NDMA 같은 경우는 발사탄에서 기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2018년도 5월에 유럽 EMA에서 중국의 후아이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NDMA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오염에 대한 원인이 있다 라고 판별이 돼서 전 첫 번째 이슈가 됐던 2018년도 5월에 이슈가 됐고요.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FDA에서 발사탄의 완제품에서도 이 NDMA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문제가 돼서 2018년도 7월에도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NDEA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에 FDA에서 롤사탄 혹은 이르베사탄에서 NDEA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이슈화가 됐고요. 또한 2019년도 2월에는 NMBA에 대해서 또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으로는 2019년도 4월에 FDA에서 NEIPA, NDIPA 이 두 종에 대해서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NDMA, NDA, NMBA, NEIPA, NDIPA 총 5종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됐고요. FDA, EMA,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양하게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런 관련된 시험법을 공개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된 시험법입니다. 글로벌 현황적으로 EMA 또는 FDA, 싱가폴, 타이완에서 다양하게 LC 매스매스를 활용한 또는 LC 하이 리졸루션 매스를 통해서 분석한 분석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면 에이즐란트 장비 혹은 타사 장비도 많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시험 자료를 찾으시려면 오른쪽에 레퍼런스 인터넷 주소창을 찍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전독성 화합물에 대한 규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오가닉 임퓨리티에 대한 분석법 관련해서 어떤 장비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전독성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임퓨리티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분석에 대한 어떤 장비로 분석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ICH 구조 확인 수준의 일반적인 임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HPLC의 UV 디텍터나 혹은 GC의 FI 디텍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낮은 농도, 유전독성 화합물 같은 경우는 1ppm, 퍼센테이지로 확인이 되면 0.0001% 수준에 대한 임퓨리티들은 LCMS 혹은 GCMS, ICP-MES 같은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유전독성 불순물을 분석할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아트로바스타틴에 대한 약물의 예입니다. 첫 번째로 HPLC를 이용해서 관리 규제에 대한 레벨, 어떤 임퓨리티가 어떤 몇 퍼센트 이상을 가지고에 대해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수준인 0.05% 이상의 물질이 어떤 건지 또는 구조 확인이 되어야 되는 물질이 0.10%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 두 번째로는 이 0.10% 구조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불순물을 HRMS 큐톱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통해 이 물질에 대한 분자식 혹은 구조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런 큐톱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자식이나 구조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 물질이 확인되면 마지막에 표준품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UV 기반이 아닌 매스, 질량 분석기를 통한 프랙션을 하셔서 표준품을 얻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트로바스타틴을 가혹 시험, 3% 과수의 40도씨에서 24시간 동안 가혹 시험을 해서 디그라데이션 시키면 이 물질들 같은 경우는 큐톱,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임퓨리티를 프로파일링 하실 수가 있고 이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가혹 시험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일정 이상의 수준의 농도로 증가할 경우에 HRMS, 큐톱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를 통해서 분자식 또는 구조식을 통해 어떤 물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사용자가 컨펌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가혹 시험된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임퓨리티가 증가한 화합물을 가지고 UV 기반이 아닌 매스 기반을 통해서 플렉션 코렉터를 장착을 해서 분리를 해서 표준품을 얻는 방법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런트에서는 다양한 장비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 불순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금속 불순물, 세 번째로는 잔류용매, 이렇게 다양한 임퓨리티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다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주요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퓨리티의 정량 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경우에는 LC 매스매스 혹은 GC 매스매스를 통해서 정량이, 유전 독성 화합물에 대해서 정량이 가능하고요. 또한 임퓨리티 프로파일링, 실제 어떤 임퓨리티가 확인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성 분석을 통하려면 하이 레졸루션 매스인 큐톱 장비를 확인해서 임퓨리티 프로파일링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속 불순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ICP 매스로 다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과거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잔류용매 불순물에 대해서도 GC의 헤드스페이스를 컴바인 시켜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에이즈런트에서는 불순물에 대한 분석 솔루션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나이트로사민 임퓨리티 분석에 대해서 원료나 완제약품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식약처에서는 다양하게 분석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GC, 매스를 기반한 스크리닝 또는 NDMA 등에 대한 확인된 물질에 대한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LC 매스를 통해서도 LC 매스 혹은 LC HR 매스인 큐톱을 통해서도 정성 분석까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런트에서는 이런 유전 독성 불순물에 관한 다양한 임퓨리티들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에이즈런트에서 어떤 솔루션을 어떤 장비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나이트로사민 분석에 관련돼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시험법을 에지런트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살탄, 프레가발린, 텔미사탄, 칸데사탄, 발사탄 등 다양한 분석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US FDA, 미국 FDA에서 사르탄유두에서 6종의 나이트로사민 임퓨리티에 대한 분석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다양하게 분석법이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LOQ, 정량 한계가 대부분 1ppb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ppm 단위로 샘플에 대한 적용량을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0.05 ppm 수준인 관리 규제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에지런트에서도 여러 분석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에지런트에서는 앞서 FDA에서 만든 사르탄유의 6종 외에도 LC 트리플 쿼드러플 6470이라는 LC 트리플 쿼드러플을 활용해서 6종을 대비한 더 많은 12종에 대한 임퓨리티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앞에서 보시겠지만 0.1ppb 수준의 레귤레이션 수치, LOQ 수치보다 더 낮은 농도인 0.1, 0.05 또는 0.075까지 더 낮은 농도로 규제치에 대해서 더 낮은 농도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실 수 있어서 앞에서 0.1ppb 수준 이외에 더 낮은 농도로 디텍션이 가능한 수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석법에 대한 현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솔루션으로 울티보라는 장비를 가지고 또 분석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총 분석법은 25분 내에 분석이 진행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NDMA, NMPA, NDEA까지 해서 최종 NDBA까지 분석법이 나와져 있고 실제 이 분석법은 로살탄에 대비한 분석법으로서 로살탄은 실제 샘플의 농도가 대략 한 20mg/ml 정도 되기 때문에 매스로 인렛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스의 오염을 들일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17분 이상부터는 다이버터 밸브를 사용해서 웨이스트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API, 고농도의 API 농도가 LCMS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솔루션으로 분석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앞서 결과 로살탄에 대한 원료의약품 중에 회수율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MBA, NDEA, NEIPA, NDIPA까지 해서 회수율은 최종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외로 확인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NDMA, NDBA까지 해서 총 6종에 대한 회수율은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현성 결과입니다. 총 6종에 대한 상대 편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LCMS에서는 이온의 세기를 측정하다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DMA부터 NDBA까지 총 6종에 대한 상대 표준 편차 %RSD는 3% 이내로 아주 재현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식약처가 발표한 다양한 시험법 중 6종에 대한 사르탄 외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약물들에서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시험법은 사르탄을 외에 프레가발린이라는 물질에서 나이트로사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분석법은 총 5가지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에 대해서 결과를 진행한 결과이고요. 분석법을 보시면 최종 15분 내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프레가발린의 API 원료에 대한 고농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분대에 웨이스트를 시켜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정량 한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0.1ppb 수준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가발린에 대한 회수율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5종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적합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국내 식약처가 6종에 대한 시험법을 발표했지만 이 외 사르탄에서도 다양하게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사르탄 6종 외에 텔미사탄이라는 사르탄유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 6종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을 분석한 결과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샘플 사이즈가 좀 더 고농도인 100mg/ml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00mg/ml도 앞서 마찬가지로 매스로 인렛을 할 경우에는 매스가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UV로 확인한 결과 11분 정도의 디텍이 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결과 11분 대에서는 웨이스트를 시키고 나머지 RT 시간대에서 총 6종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회수율도 진행을 했습니다. 회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외로 총 6종에 대한 실제 회수율은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도 발표한 시험법에 포함되어 있는 칸데사탄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LOQ는 0.1ppb 수준으로 디텍이 됐으면서 마찬가지로 칸데사탄은 약 9.6분대 디텍이 됨으로써 8분 이상에 대해서는 웨이스트를 시키고 나머지 앞단에서 다른 6종에 대한 나이트로사민을 디텍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관련돼서 이 시험법에 대해서 칸데사탄에 대한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중고 0.515ppb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외로 다 회수율이 확인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울티보라는 저희 에이즐런트 LC 트리플 쿼드러플 장비로 해서 아주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NDMA부터 NDEA, NMPA 총 포함해서 12개에 대한 임퓨리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정량 한계는 0.1ppb, 0.05ppb, 0.15ppb 수준 등 대략 0.1ppb 수준에서 대부분 분석이 가능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 분석법을 토대로 다양한 API 원료 등 혹은 완제 등에서 NDMA에 대한 여러 종류에 대한 발생 가능성 평가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 시험법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실제 분석 메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12개에 대한 정량 곡선에 대해서 R스퀘어 값을 직선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9, 0.999 이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NDMA, NMPA, NDEA, NEIPA, NDIPA, NDPA까지 해서 총 직선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사탄입니다. 발사탄에 대해서도 나이트로사민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발사탄도 마찬가지로 앞서 사르탄유와 비슷하게 모든 임퓨리티가 앞 시간대에 다 디텍이 되고 그 이후에 사르탄유가 디텍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 한계는 대략 0.1ppb 수준으로 확인이 됐으며 17분 이상의 사르탄유가 디텍이 됐기 때문에 17분 이상에서는 다 웨이스트를 시켜서 LCMS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0.05ppm, 대략 1ppb 수준에서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로 회수율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적합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과는 총 3번의 반복 인젝션을 해서 평균값을 보시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즐런트 LC 매스 트리플 쿼드러플 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나이트로사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는 울티보라는 LC 매스와 6470이라는 LC 매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아주 낮은 농도 0.1ppb까지 분석하실 수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LC 매스 트리플 쿼드러플 장비를 가지고 진행했던 다양한 나이트로사민 분석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하이 레졸루션 매스인 LC 큐톱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6이라는 에이즐런트 LC 큐톱을 활용한 시험법이고요. 다음과 같이 총 11종에 대한 임퓨리티들이 분석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텍션 리밋은
정량 한계는 0.1 ppb, 0.05 ppb, 0.25 ppb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아주 낮은 농도로 디텍하시는 디텍션 리밋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LOQ는 0.25, 0.1, 0.1 수준으로 대략 0.1에서 0.25 수준 안으로 다 디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관련된 유고46을 이용한 LC 큐톱을 이용한 분석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HR 매스이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한 분자량을 가지고 디텍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NDMA부터 NDBA까지 정확한 소수점 넷째 자리에 대한 분자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재현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0.1, 0.25, 0.5, 1ppb 수준에서 대략적인 CV 값은 대략 5% 이하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분석 결과에 앞서서 에이즐런트 LCQ톱 6546이라는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나이트로사민 정량 분석 외에도 임퓨리티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하이 레졸루션 매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6546이라는 것은 실제 고분해능, 그다음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10GHz까지 좀 더 디지털레이션이 빠르게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HRM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졸루션, 내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략 6만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터넌스 부분에서도 메인터넌스에서 캐피럴리를 세척할 때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진공 차단, 진공을 깰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큐톱을 통해서 HR 매스를 통해서 임퓨리티에 대한 정량 또는 임퓨리티 프로파일링, 정성 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정확한 매스값, 동위원소의 레이시오, 그 다음에 매스의 프라그멘테이션까지 해서 자분자와 고분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조식도, 분자식도 생성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조식이 나타나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에이즐런트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응용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익스트랙터블 앤 리처블에 대한 관련된 응용으로 제약 시장에서 앞으로 임퓨리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라이브러리 매칭을 통해서 임퓨리티를 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1000개 이상의 화합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고사력에 대한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FDA에서 라니티딘을 가지고 나이트로사민을 분석을 했을 때 HRMS, 하이 레졸루션 매스 또는 트리플 쿼드러플 매스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결과들에 대해서 에이즐런트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작년 9월이죠. 미국 FDA에서 라니티딘에 대한 분석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NDMA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LC 매스 트리플 쿼드러플 외에도 AC 하이 레졸루션 매스 큐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나와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 한계는 1ppb 수준, 샘플의 농도를 적용하면 0.033 ppm 수준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 관련돼서 에이즐런트에서는 6546, 앞서 말씀드렸던 LC 하이로졸 매스인 큐톱을 활용해서 6546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라니티딘에 대한 NDMA를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니티딘 같은 경우는
6546으로 분석했을 경우 LOQ가 0.25ppb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25ppb부터 100pp까지에 대한 정량 곡선을 그리고요. R스퀘어 값은 0.99939 이상, LOQ는 0.25ppb 수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4분 정도에 대한 분석법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NDMA 5ppb에서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샘플에서 NDMA에 대한 결과, 마지막으로는 API가 대략 20mg/ml로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웨이스트를 시켜서 8분 이상에서는 라니티딘이 매스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메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큐러시, 회수율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로 회수율을 보실 수가 있어서 0.25, 0.5, 1, 50, 25, 50, 100까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하이 리졸루션 매스에서는 정확한 분자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자량에 대한 어큐러시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더 좋은 매스 어큐러시를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546 LC 큐톱을 활용한 실제 NDMA 분석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재현성 있는 결과와 정확한 매스 어큐러시를 가지는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라니티딘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회수율입니다. 라니티딘에 대해서 NDMA에 대한 저중고 1.236ppb에서 94, 100, 96 아주 좋은 회수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샘플에 대해서 스파이킹을 해서 50ppb 수준에서도 대략 완제의약품의 50ppb 수준에서도 회수율이 91%의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적합한 시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10월이죠. 라니티딘에서 NDMA를 디텍할 수 있는 분석이 LC 하이루전 매스 외에 LC 매스 트리플 쿼드러플로 분석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1ppb 샘플의 양을 적용한다면 LOQ가 0.033ppm 수준으로 아주 낮은 농도로 분석이 진행해야 되는데요. 에질런트에서 6420을 가지고 FDA에서 이 시험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420 장비에 보시면 APCI 소싱을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8분 정도 앞서 큐톱에 대한 분석법과 RT 시간이 비슷한 결과를 활용해서 8분 이상에 대해서는 웨이스트를 시켜서 원료용품이 실제 고농도가 매스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앞서는 642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현재 6420은 단종당 상태고 더 좋은 647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470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저농도 0.1, 0.15, 0.25, 0.5, 1, 50, 최종 100까지 넓은 레인지에서 분석한 결과 정성 정량 이온에 대한 퀄리파이어 정성 레이시오가 대략 한 20% 이내로 다 적합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샘플에 대해서도 라니티딘 염산염 또는 라니티딘 완제의약품에서도 적합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들에 대한 API 혹은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회수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총 8번에 대한 재현성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RSD는 대략 0.26%로 아주 재현성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원료의약품, 그다음 완제의약품에 대한 회수율을 살펴보면 원료의약품에서는 1.236에 대해서 회수율을 보시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회수율이 적합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완제의약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 48pb 수준으로 94.9, 80.4%로 아주 적합한 회수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질런트에서는 나이트로사민을 AC 트리플 쿼드
혹은 LC HRMS인 6546 큐톱을 통해서 임퓨리티에 대한 정량뿐만 아니라 임퓨리티에 대한 정성 분석, 구조 확인 수준까지도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에즈런트에서는 다양한 나이트로사민 분석에 대한 분석법이 공개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 관련된 메소드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에즈런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약시장의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레귤레이션 업데이트 상황 및 다양하게 분석을 이루어질 수 있는 LC 트리플 코드, LC HRMS인 하이로즈로니즘 매스 큐톱을 가지고 다양하게 NDMA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나이트로사민 또는 임퓨리티들에 대한 정성 분석까지도 진행하는 워크플로우 및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진행한 임주환입니다. 네, 오늘 대략 그 NDMA 나이트로사민 관련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하고 현재 그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매니지 Q&A 창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아마 마지막 세션일 것 같고요. 오늘 했던 세션 모두 다 추후에 다시 재시청이 가능하신 점 숙지하시고 또 필요하신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매니지 Q&A 창에도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이 세션 외에 업데이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메트포민에서 NDM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근에 GCMS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LCMS 법으로도 소방정 외 일반 소방정에서도 분석이 다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저희 이제 전시관에 LCMS 란에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 확인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Q&A를 올려주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업데이트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오디토리움 외에도 저희 전시실이라던가 부스를 전시해 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설문지도 꼭 한번 작성해 주시고 커피, 쿠폰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일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